안성환의 시사야. 중국 정부가 각종 산업에 대해 강력한 규제에 나서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에서 시작된 기업 규제 움직임은 빅테크 분야를 넘어서 금융, 교육, 문화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독점적 지위로 인한 부당 경쟁을 바로 잡아나가겠다던 중국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미국 증시 상장에 따른 데이터 안보, 인터넷 기업들의 노동자 처우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세계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세계 이면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 중국 정부하고 기업 규제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던 게 알리바바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마인 창업자가 한동안 사라졌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 네. 어디로 사라졌느냐고 막 찾기도 하고. 근데 그렇죠. 전 세계에서 네. 성공한 IT 기업가로 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렇죠. 갑자기 사라져버린 네, 거잖아요. 그래서 세계에 좀 충격을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 그게 작년 11월이었습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죠. 알리바바 그룹의 핀테크 계열사인 엔투그룹이 기업 공개를 48시간 앞두고 전격 유예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왜 그럴까? 알리바바 창업자인 마윈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그런 해석이 그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윈 창업자가 10월 24일에 상하이의 한 포럼장에 가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요. 네. 이 자리에 왕치산 국가부주석, 이강 인민은행장 같은 금융당국자들이 많이 참석을 한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중국은행이 전당포 영업을 한다 이러면서 중국의 금융 시스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마윈 창업자가 중국 당국에 눈밖에 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석 달 동안이나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종설까지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이후에 모습을 드러내긴 했죠. 그러고 난 뒤에 작년 11월에 이 엔트그룹의 상장이 전격 연기가 되고 올해 네. 4월에는 역대 최고액인 2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조 원대의 반독점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여부 조사 등으로 쭉 이어졌고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해도 마인 창업자가 그런 발언을 해서 규제를 한 것이다라는 시각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 당국이 기업을 규제하는 행보를 보면 마인 창업자의 알리바바가 가장 대표적인 표적이어서 처음 대상이 됐을 뿐이지 사실은 중국 정부가 모든 플랫폼 기업 또 특히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준비해 왔었던 것이다라는 평가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쭉쭉 좀 돌이켜보면 2015년부터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 개정을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고요. 작년 1월에 의견 수렴안을 내놨고 그리고 작년 11월에는 플랫폼 경제 영역의 반독점 지침이라는 의견서를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쭉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한순간에 마인 창업자의 발언 때문에 진행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움직임의 가장 대표적인 타겟이 알리바바가 됐기 때문에 신호탄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속칭 알리바바가 진짜 잘 나갔잖아요. 네, 광문제 대단했죠. 때 네, 매출이 어마어마했다고 그렇죠. 하고 네. 그 알리바바의 결제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게 엔트그룹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한 몸이나 다름이 없는데. 네. 근데 지금 또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저도 중국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사람들이 택시 손 들어서 잡는 걸 못 봤어요. 그렇죠. 디디 추싱이라고 네.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디디 추싱 역시 규제를 피해가지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디디 추싱은 또 6월 30일에 중국 당국이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강행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강도 높은 규제를 받고 있는데요. 일단 어떤 규제가 들어갔냐면 디디 추싱의 신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신규 회원 가입이 다 차단이 됐어요. 그리고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IT 기업들은 이제 반드시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이유를 들긴 했어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가했다라고 당국은 설명을 했는데 이제 디디 추싱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과정에서 주요 데이터가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중국 당국이 좀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갖지 못한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갖고 있는 것도 지금 별로 이제 불편해하는 분위기인데 패권 경쟁을 미국과 벌이고 있는데 미국이 이 정보를 공유하는 건 훨씬 더 불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중국에 가면 구글 지도도 제대로 서비스가 되고 있지 못하잖아요. 중국 지도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받아서 서비스해야 되고요. 실시간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 보여주는데 지금 중국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국 지도와 위치 정보가 다른 나라
나라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중국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문제는 디디 추싱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준비하면서 올해 초에 적지 않은 위치 정보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외국 기업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중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로 마련이 된 거였어요. 근데 사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딱히 걸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 빅테크가 왜냐하면 미국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좀 제재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 이후에 미중 갈등이 굉장히 격화됐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 말부터 기류가 바뀌어서 이번에 디디 추싱이 이렇게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 업계로도 확산하고 있다고요? 이런 규제 움직임이. 그렇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의 자매지가 있어요. 경제참고보라는 매체가 3일에 게임 중독은 아편에 중독된 것과 같다. 이렇게 굉장히 강도 높은 비난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씩 게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라인 게임을 하나 콕 집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텐센트의 주력 게임인 왕자 영요라는 게임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게임을 정신적 아편, 전자, 동물 이걸 규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을 실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관영 매체가 비판을 하니까 중국 당국이 이제 게임 산업을 규제를 할 건가 보다라고 시장에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동요하면서 3일에 텐센트 주가가 올해 최저치로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텐센트가 바로 7가지 조치를 공개했어요. 게임 시간을 제한하겠다. 이 조치를 내놨는데 예. 게임 가능 시간을 중국 법에서 정한 평일 1시간 30분, 주말 3시간보다 더 단축시키겠다. 평일 1시간, 휴일 2시간으로 운영하겠다라고 했고 초등학생은 게임 중에 유료 결제를 할 수 없게 하는 조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12세 미만 초등학생의 게임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텐센트가 이제 상황을 마무리 짓나 싶었는데 그 다음날 4일 공산당 산하 인민일보가 인터넷의 위험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칼럼을 또 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논란이 좀 다시 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텐센트의 주요 사업들도 좀 큰 타격을 입게 됐고요. 다른 중국 게임 스트리밍 사이트랑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좀 무산이 됐고 세계 주요 음반 회사와 체결한 독점 라이센싱 계약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가 위챗, 웨이신이 있는데 신규 사용자 가입이 중단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K78578825 아이디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디디 추싱은 기존 사용자는 문제없이 잘 쓰고 있어요. 네네. 추가 사용자의 경우에만 기존에 그렇습니다. 받던 혜택을 축소한 겁니다. 네네. 이런 이제 디디 추싱이 그 네네. 지도 서비스가 굉장히 좋은 모양이에요. 네네. 그런 얘기도 또 얘기해주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은 사용자가 하루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사용하거든요. 네. 그게 다 축적이 되니까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그러게요. 축적될수록 정확한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 중요하게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 뭐 우리도 이제 뭐 미성년자 게임을 이제 네. 시간을 규제하는 것 때문에 그 다시 풀어야 된다 이런 논란이 그렇죠.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중국은 훨씬 더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규제에 나서는 겁니까? 특히 이제 빅테크 기업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됐는데요. 네. 이제 중국인의 생활과 분리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텐센트의 중국판 카카오톡이죠. 위챗 사용자가 12억 명입니다. 지금 중국 인구가 한 14억 명 정도잖아요. 네. 아이와 노인을 빼면 사실상 전 국민이 이 위챗을 사용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위챗이 이렇게 뭐 이렇게 메신저만 하는 게 아니라 결제, 교통카드, 공과금 납부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정부랑 기업 공지사항도 여기에 가장 먼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중국 생활이 어렵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말씀드린 그 디디 추싱의 점유율이 95%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이 미국에 상장하면 중국 정부에 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가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60%입니다. 2위인 징둥이 25%거든요. 이걸 합하면 지금 벌써 85%가 이제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력을 무시할 수 없고 지금 중국은 모바일 결제가 대세죠. 근데 위챗페이 사용자가 이미 8억 명, 알리페이 사용자가 7억 명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각종 뭐 소액 대출, 보험, 펀드 판매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기존의 금융회사를 이미 압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이제 디지털 화폐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네네. 이것도 모바일 결제 사업자들의 영향력을 축소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도 다 빅테크가 장악을 하고 있고요. 뉴스 유통, 방송도 다 장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실 빅테크를 좀 키워보자라는 입장에서 불간섭 원칙을 지켜왔는데 작년 11월부터 이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는 독점 규제, 금융업 감독 강화, 그래서 빅테크의 수익원을 좀 약화시키는 데서 출발을 했는데 이제 빅데이터 통제, 해외 상장 기업 통제 같은 부문으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한때는 키우다가 네. 갑자기 너무 컸다고 생각했나요? 왜 갑자기 이렇게 규제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실물 경제에 큰 타격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실물 점도. 경제에 타격을 줬다고요? 네. 지금 중국 당국이 규제하는 기업을 잘 살펴보면 똑같은 IT 기업이라도 화웨이 같이 제조 산업을 하는 곳은 그 대상에 오르지 않고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선진국으로 발전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려면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 지금 소득과 부의 불균형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잘 살려면 중국의 많은 대기업이 기여해야 되는데 온라인 기업일지라도 낙수 효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균형 잡힌 발전을 위해서 지금 중저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가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정치적으로 생각하면요. 네. 원래 그렇잖아요. 기업이 커지면 이렇게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제하겠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SNS나 뭐 이런 네네. 것들이잖아요. 여론 통제하고 네.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IT 기업을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내년 말에 두 번째 임기가 끝나요. 그래서 내년 10월에 제20차 공산당 전국 대표대회에서 집권을 연장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시 주석에게는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내부 단속, 체제 결속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업 규제로 중국 경제가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이런 기업 규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산업 전반의 역동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안 좋은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IT 기업인들이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 지금 사업 환경이 불투명해진다라는 이유로 경영 일선에서 지금 물러나는 일들이 지금 속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사실은 지금 서구와 다르게 유명한 기업인들이 기부를 많이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지금 네. IT 기업들이 굉장히 큰 액수를 지금 기부하는 행렬에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당국의 규제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양극화 문제라든가 재난 대비 같은 데다가 이제 기부를 많이 해서 당국으로부터 좀 후한 평가를 얻으려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잉도 엄청나게 뭐 기부 많이 하겠다고 막 그럼요. 얘기해서 네. 오히려 우리 IT 기업 창업자들한테 네네. 자극을 주는 네. 그런 일까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주요 빅테크 그룹의 정치적 성향 때문이란 얘기는 뭐예요? 이게 마윈 창업자 때문에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주요한 빅테크가 공산당 지금 현재 주류 세력이 아닌 상하이방이라는 그룹의 지원을 받고 성장했기 때문에 정쟁적인 이슈도 일부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하이방 계열의 엔트그룹 지분 참여 같이 뭐 시진핑 주석을 견제하는 이제 팀이 지금 상하이방 그룹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알리바바가 항저우에서 창업을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네. 본격적인 성장은 상하이에서 했거든요.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상하이방과의 커넥션이 매우 깊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현재 중국 당국이 워낙 상하이방하고 지금 시진핑 주석은 태자당 그룹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현재 중국 공산당 당국은 빅테크 CEO들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한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교육 시장도 규제를 피하지 못하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또 지난달 23일에는 사교육 시장을 겨냥했어요. 그래서 초중고 학생들의 학업 부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대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체능 말고 국영수 같은 교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업체를 설립하는 걸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기존 업체는 다 비영리 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업체들은 증시 상장을 통한 자금 조달이 안 되고요. 지금 학원 광고도 안 됩니다. 방학이나 휴일에 학원과 수업이 금지됐고요. 밤 9시 이후 온라인 강의 금지 같은 단속이 대폭 강화가 됐습니다. 이게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여서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그냥 해 그러면 해야 되는
근데 사교육 시장을 단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담론과 이념을 중앙 정부가 통제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사교육 시장은 다 이제 이 사교육 분야가 스스로 담론을 설정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육 체계 자체를 이제 당국이 바로잡겠다는 건데, 왜냐하면 중국 사교육 시장이 중산층이 급성장하면서 함께 커진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되는 시장 같으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를 여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규제하면 빅테크 기업도 함께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교육 분야는 중산층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자신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중산층이 성장하고 그러는 건 굉장히 좋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하게 성장을 하면 정권의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사교육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 규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가장 큰 지금 목적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이 문제가 되니까 학생들에게는 학업 부담이 키워지고요.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이어지면서 지금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대기가 힘들다. 그래서 자녀를 더 낳기 힘들다. 이런 출산율 저하로 또 이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랑도 비슷한 문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부는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는 걸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화 사회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이 사교육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사교육을 지금 이번에 강도 높게 규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대선 후보들이 사교육 전면 금지 뭐 이런 건 내세웠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죠. 중국은 그냥 해버리네요. 네. 근데 음식 배달 산업을 규제한다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계속 지난달 23일에는 사교육을 규제하고 지난달 26일에는 음식 배달 플랫폼을 규제하는 그런 책을 내놨어요. 배달원에게 최저 시급 이상을 보장해라. 의료와 실업보험 같은 사회보험에 가입을 시켜라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중국 대륙의 배달 시장의 95% 이상을 장악한 그룹들이 있어요. 메이투안이 60%, 으얼러머가 35%를 이제 갖고 있는데, 이 두 회사를 직접적으로 지금 타겟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책에 따르면 그 두 기업은 앞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정규 직원을 고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들의 주가는 이제 바로 떨어졌는데, 네. 왜냐하면 1월에 으얼러머의 한 배달원이 배달 중에 과로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산자로 인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돈으로 한 위로금 36만 원 정도만 지급을 했습니다. 이게 밝혀지니까 정부가 뭘 보호했느냐, 정부의 조치가 미흡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지도부가 긴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체제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공유 경제가 반정부적인 사회 불만을 촉발시킬 수 있는 뇌관이 될 수 있구나라고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배달업에 대해 규제를 하면 또 결국 다 한쪽으로 귀결이 되는데, 빅테크를 또 규제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 그룹이 또 여기에 다 투자를 했거든요. 알고 보면 그 뒤에 제일 투자가 다 빅테크,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그룹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견제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저임금 근로자들이 음식 배달 시장으로 많이 진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배달원 처우가 굉장히 사람이 많아지니까 악화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커지다 보면 사회 불만 세력으로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음 규제 대상이 될 거라는 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도 사교육하면 또 부동산 시장하고 항상 연결이 되잖아요. 좋은 학군. 네,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에 대한 불만이 여기도 지금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만을 잠재우고, 역시 이제 집값이 너무 높으니까 출산을 안 하게 되는 거랑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좀 높여보겠다, 이런 의도에서 앞으로 다음 타겟은 부동산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외신들은 그 시진핑 주석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빅테크 기업들을 주로 타겟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인터넷 기반들이잖아요. 네. 중국 국민들의 여론과 직결이 돼 있는데, 빅테크에 대한 통제가 그 국민에 대한 통제로 이어져서 반 시진핑 여론이 조성될 수 있는 싹을 제거하겠다라는 게 빅테크 규제의 핵심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가을에 이제 공산당 제20차 당대가 지금 계속 이제 있으니까, 뭐 지금 베이징 올림픽도 성공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일이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독점적인 지위에 있는 대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인데, 중소기업을 보호하게 되면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움직임은 계속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이렇게 비판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경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죠. 당장 지난달 우려가 나오죠. 30일에도 중국 당국이 25개 빅테크 회사를 소집해서 자진해서 잘못을 바로잡아라 이렇게 지금 지시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찍어준 게 아니라 알아서 지금 시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집중 단속하겠다라는 얘기를 또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도 상관하지 않고 이 기업들에 대한 군기를 더 잡겠다는 뜻으로 지금 일단 해석이 되고 있는데 결국 내년 당대회에서 시주성 연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정리할지 참 네. 궁금하네요. 네, 세계이면 회식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백은하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만나볼 영화는 이상근 감독, 조정석, 이문아 주연의 2019년도 영화